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뿐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검찰의 칼끝이 또 조 전 장관을 향하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검찰 행위가 마치 전두환 신군부때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근희의 프레스콕, 청와대와 조 전 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는 검찰의 칼끝입니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여기에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와 관련된 하명 수사 논란까지 검찰의 칼날이 모두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국민소통수석, 민정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모두 동원되다시피 하면서 검찰의 예봉을 꺾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자, 김근희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마저 소환됐다라고 하는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왜 소환된 겁니까? 네, 서울 동부지검은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이 구체적인 조사 시점이나 진술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윤건영 실장이나 김경수 지사 모두 이 유재수 전 부시장과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 유재수 전 부시장과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이들이 이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성도 수사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경득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 선임 행정관까지 참여하다는데 이 텔레그램 방, 그러니까 여기 김경수 지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재수 전 부시장도 들어가 있고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들어가 있고 뭐 몇 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청와대는 이거를 그런 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윤건영, 김경수, 유재수 그리고 이 청경득 이렇게 돼 있는 텔레그램 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부인했잖아요. 근데 검찰은 소환 조사를 했네요. 있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검찰은 지금 당시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검찰이 어디까지 확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명단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금 그 대화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일단은 검찰이 1차적으로 지금 봐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였다 이렇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건영, 김경수 지사까지 포함되는 텔레그램 방이 실제로 존재했느냐. 청와대 해명대로 그런 방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요. 윤건영, 김경수 그리고 청경득 행정관 다음은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번에 불러질 사람은 결국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이 검찰 안팎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이 박형철 비서관이나 이 검찰 조사에서 이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박 비서관의 경우에는 감찰 자체가 조 전 장관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백원우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나는 의견만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 백원우 비서관과 또 박형철 비서관이 함께 이른바 3인회의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과거 이 자신의 가족들과 관련됐던 의혹과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어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조국 민정수석 밑에 이제 민정비서관도 있고 반부패 비서관도 있고 뭐 공직기관 비서관도 있고 있는데 비서관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은 그거는 수석이 시킨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에서 결정된 공동의 결론이 되는 겁니까?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내 사안별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 같은데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나 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흔히 말하는 하명 수사 의혹은 출발이 어디서 됐느냐를 잘 봐야 되죠. 당연히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귀결점에서 검찰이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를 기소하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의 연루된 혐의는 없는지를 따지다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당시에 했었을 때에 대한 정책 결정의 예. 당위성을 쳐다보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흔히 말하는 뭐 황운하 전 대전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왜 1년 반 동안 묵혀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꺼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점이죠.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기자가 보도했듯이 조국 전 장관이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야 되고 이건 뭐 검찰에 불려가든 아니든 간에 예.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었을 때 이루어졌던 중요한 두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 해명 또는 그 이상의 것이라도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인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수석이 직접 시켜서 우리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것인지 분명히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사안인데도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소환 조사를 받았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받았고 이기종 기자. 사실은 전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로 분류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로 분류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물들이라고. 측근이군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했던 말이 회자되기도 하고 예. 있는데요. 측근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정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일 윤석규 전 청와대 행정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캠프에 몸담았던 여러 친구가 감옥에 갔고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예. 아마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일 때문에 아마 예.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이른바 금강팀이라고 하는 그 노무현 선거 캠프의 막내격으로 일했다고 하는데요. 예. 금강팀이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원하던 싱크탱크였던 지방자치 실무연구원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금강빌딩이라는 건물에 있어서 금강팀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여기에 몸담았던 인물들이 이후에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광재 전 예. 강원지사 등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안 전 지사는 최근 권력형 성폭력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상태고요. 물론 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그리고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재기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것이 정치를 해서 정치를 하지 말아라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듣지 않아서 생긴 고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좋지 않은 결말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역시 뭐 현재로서는 의혹 단계지만 예. 현재로서는 뭐 고초를 겪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언론이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른바 이제 금강팀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또 안국동팀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이 캠프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실세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실세가 되고 그래서 늘 결말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요. 이거는 필연인가요? 뭐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예. 따라서 결국 다른 건데요. 지금 금강팀이나 부산팀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불렀느냐가 예. 중요한데 이를테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흥창 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광흥창역 부근에 있는 건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들. 금강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이기종 기자가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행정연구원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만들었던 팀. 거기에 사실 예. 외부에서 들어갔던 분 중에 한 분이 김병준 전 정책실장이에요. 예. 국민대 교수 시절이죠. 그분 포함해서 저렇게 젊은 그룹의 비서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일찌감치부터 보좌를 했습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저 안희정, 이광재 등등의 이름 외에도 윤태영, 김만수 뭐 이런 많죠. 젊은 예. 그룹들이 같이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보좌를 했던 한 무리가 부산팀인데 그 부산팀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예.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리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곁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김경수, 뭐 윤건영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로 사적인 관계에서부터 공적인 관계까지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주변 또는 언론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만큼 본인들이 투명하게 도덕적으로 떳떳하게 역할을 하지 않는 한은
공격을 당하기 쉬운 거죠. 뭐 애석한 일입니다만 안희정, 이광재 뭐 이런 분들이 일찌감치 사실 독립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연루가 된 건 그만큼 언론이나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결과인 거고요. 또 자기 관리를 좀 덜한 그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에 가까이 있다는 게 남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겠지만 또 본인들의 운명이 또 굉장히 왜곡되게 갈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금강팀은 아니지만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현 정부 들어서 지금 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신군부 때와 비슷하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네요. 네,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이 전두환 신군부에 비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조 전 장관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9월 이 수사를 놓고 이 총칼만 안 들었지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찰을 비판을 해왔고 때론 근거가 다소 부족하기도 혹은 본인의 추정까지도 담은 비난까지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한 강연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해 한 걸 보면 전두환 신군부 때가 생각난다면서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그걸 제어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던 전두환 신군부 때가 떠오른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해오던 유 이사장이 이번 주말에도 이 마찬가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저희가 금강팀 얘기를 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비서 김지은 씨 이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수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종 기자, 주말쯤에 이 박기성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었죠. 네, 이틀 연속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어제 12시쯤 출석한 박기성 전 실장을 상대로 5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비서실장은 그 과거 진술이 가명으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이 가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울산 경찰청장의 답변을 들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실제 발언 들어보시죠. 송병기 부시장의 어떤 그런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시는 상황이신 거죠? 누군가 기획했고 누군가 조력자가 있고 누군가 도와줬고 또 그 뒤에 배경을 봐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김아무개라고 가려달라 했는지 경찰이 그래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송병기가 그래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이 사람을 이름을 가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압수 이후로 1년 넘는 시간 가까이 제가 실제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다 무혐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의심이 가는 상황을 지금 이제는 도리어 황운하 청장이 답변해야 될 상황이죠. 도대체 몇 년 동안 고래 이야기만 할 건지 그놈은 고래만 내잡을 건지 정말 합리적인 자기의 답변을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핵심 측근 박기성 비서실장. 그런데 이분은 사실 송병기 부시장의 주장대로라면 각종 비리 의혹과에 연루된 핵심 인물이에요. 물론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되긴 했지만 송병기 부시장이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인물인데 또 이 박기성 실장은 오히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음해하는 뒤에 누군가가 있다. 청와대를 암시하는 거겠죠. 이런 주장을 했군요. 좀 양쪽의 주장이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이 박기성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측근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경찰에 가서도 직접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박기성 전 비서실장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명이 아니라 가명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뭔가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어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취재진에게 본인이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론은 예. 가능한데요. 물론 만약에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자신이 당시에 이 송 시장, 이 김기현 시장과 경쟁 상대였던 예. 이 송철호 캠프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감행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 예.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진술 직접 이름으로 거론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시각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좀 더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이 가명을 쓴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시도 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이 가명 쓴 부분을 집중 부각시켜서 뭔가 검은 냄새가 난다. 예,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겼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박기성 전 울산시 비서실장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송병기 부시장 말로는 각종 제보 내용의 핵심 당사자예요. 그렇죠? 이 내용은 쑥 빠져버렸어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을 두고 예. 어떻게 보면 실체적 진실은 없어지고 이 과정만 다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가장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원래 결국에는 이 김기현 전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측근 비리 의혹들이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하다 보니 이 비리 의혹이 불거지게 됐던 이 제보 과정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뭐 신장시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비리가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라져버린 게 실제 비리가 있었는가. 김기현 측근들 그리고 이 비리가 뭐 무혐의 그 결정을 하면서 검찰 쪽에서 이거는 실패한 수사냐 아니면 실패하기로 작정했던 수사냐. 거의 100쪽에 이른 불기소 이유서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무혐의인지를 검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준 적이 있나.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과정만 가지고 다투고 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 비리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뭐 실명을 썼는지 가명을 썼는지 몰라도 이 비리 의혹 자체가 원래는 실체적인 진실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발단이 된 제보 내용, 그러니까 이 박기성 전 비서실장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에 관한 비위 의혹, 뭐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리됐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는 게 더 본질에 가까운데 왜 이 주변적인 걸 하느냐. 이게 또 정의당이나 지금 여권 내의 기류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송철호 현 시장이 시장이 되기 전, 그러니까 후보자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 이게 적절한 만남이었냐, 부적절한 만남이었냐 이런 논란이 아직 계속되는 모양이에요. 네, 균형발전 비서관실 장모 전 행정관이 예. 송 전 시장이 당선되기 5달 전, 그러니까 선거 5달 전에 만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돕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는데요. 예. 장모 전 행정관은 선거에 나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선거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업무 자체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뭐 민원 이런 것들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식의 만남이 송 전 시장뿐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 공약들 그런 걸 또 점검하는 게 또 이 비서관실 담당이다 보니까 각 지역 자치단체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 전문가들을 수시로 만난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였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게 해명하고 만남이 있습니다. 아니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뭐 여쭤볼 게 많긴 한데요. 일단 이 김기현 전 비서실장 관련돼서 이 측근들, 특히 이제 박기성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송병기 지금 부시장도 마찬가지고 의견이 완전히 대립되는 사람들을 검찰이 부르는데 누구는 피의자로, 누구는 참고인으로 이러 보면 검찰의 의도는 분명히 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기선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지금 고발인의 입장에서도 예. 또 의견을 듣겠다는 거기도 한데요. 당사자, 그러니까 박기성 전 실장은 사실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작성했다는 첩보에 비리의 어찌 보면 중심 인물인 것으로 그렇게 또 간주가 됐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과연 이 하명 수사라고 얘기되는 것이 지시의 주체가 누군가가 있느냐 아니면 송 전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울산시 그다음에 울산 지역의 언론에서는 이미 다뤘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혹 정도의 수준을 올려서 이게 다시 내려온 거냐. 그게 규명돼야겠죠. 청와대의 어느 민정비서관실, 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이든 또는 뭐 어느 누군가든 선거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지시를 했다. 이건 정말 간단한 사안이 아닌 거죠. 예. 그걸 지금 검찰에서 명확하게 파헤쳐야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엔 이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행정관과 만나는 것까지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이거야말로 경광부회 같습니다. 울산시장 물론 후보자 시절의 만남이긴 하지만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사적인 이유로 만날 수도 있었을 거고 다만 공적인 이유로 만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에 일하고 있는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비서실장까지도 결국은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도 청와대에서 일하는 분들은 정말 반면교사 내지는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오해를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게 바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찌 보면 운명이자 처신 항목이 아닐까 저는. 예. 그러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이른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와 관련된 부분, 그거는 재조사하기는 어려운 거네. 검찰은 지금 그럴 의사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미 혐의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2차례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당시에 지금 고래고기 그러는데 사실은 고래고기 사건의 핵심은 그 고래고기를 돌려주는데 역할을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였습니다. 이 전관예우를 경찰이 문제를 삼았던 거고 그리고 그 당사자는 아마 해외에 연수를 목적으로 나가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걸로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래고기라는 거는 그걸로 상징될 뿐이지 당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이게 빚어진 거고 그것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다양한 뒷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결국 이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시의 주체가 정말 청와대와 연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래고기 사건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불기소 처분된 사건들입니다만은 여권 내에서는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기류도 분명히 읽힙니다. 이 고래고기 조사 사건도 그렇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도 그렇고 사실 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에는 여러 이제 수사팀, 경찰관들이 있었어요. 이분들도 수사 대상인데 검찰 소환에 불응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최근 울산경찰 10여 명을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모두 거절했습니다. 일부는 못 나가겠다, 일부는 미뤄달라, 일부는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 메일로 하면 안 되냐, 서면 조사로 대체해달라 이런 식인데요. 이 검찰은 이렇게 계속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숨진 특감반원 휴대전화에 이어서 또다시 검경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 검찰에서는 만약 이 경찰이 윗선에서 출석하지 말라는 식의 움직임이 있었더라면 이는 직권남용 혹은 범인 도피 혐의 적용까지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검찰이 아무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경찰이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면 소환이 될 때까지 이 검경 간의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소 좀 억울하다 내지는 언론에게 좀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도 언론이 믿어주지 않고 야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숨진 그 수사관과 관련해서 이 수사관이 고래고기 조사하러 간 것인데 자꾸 이 김기현 전 시장 뭔가 이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언론들. 글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또 반대쪽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썩 달가운 논평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6일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인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고인을 의혹 덩어리로 몰아간 이들은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당은 일제히 이 글을 비판을 했는데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오만함은 어디서 오는지 묻고 싶다라면서 아무도 고인을 죄인으로 몰지 않았다. 검찰도 참고인
사인이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고인을 재인이라고 단정할 꼴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이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또한 청와대 브리핑과 송병기 부시장의 언론 브리핑에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요. 연속되는 거짓 해명으로 국민은 더 이상 청와대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혹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의원님, 뭐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와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매우 공신력 있는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 기관의 대변인이 얘기한 것을 사람들은 진실에 부합한다라고 사실 믿어주는 게 맞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게 권위주의가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너무 의심병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물고 물리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매체의 다양성, 매체의 다양화. 그러니까 올드 미디어, 전통 매체 외에도 1인 미디어, 유튜버 뭐 이런 것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면 그쪽을 더 신뢰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와 지금의 정부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런 쪽의 얘기만 더 오히려 경도돼서 믿고요. 반대편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아예 외면하거나 그냥 불신을 해버리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글이라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어찌 보면 아쉬움이나 항변일 수 있지만 최근에 청와대가 대변인 입장에서 내놓았던 몇몇 해명조차도 일부 대목에서는 좀 나중에 틀린 얘기들이 있었고요.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불신을 자초했지 않습니까? 언론이 모두 다 그냥 싸잡아서 무조건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를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닐 텐데 어찌됐든 제가 아까 청와대 행정관 얘기도 했고 비서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대변인은 더더욱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어찌 보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